안녕하세요. 오늘은 SEO와 메타 태그에 대해 배워볼게요. 오늘은 단순 HTML 태그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의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SEO라고 들어보셨나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구글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디자인 베이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내 사이트에 올린 컨텐츠 페이지가 얼마나 그 정보를 잘 담고 있는지, 유저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정보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기도 하고 저 멀리 노출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컨텐츠의 본질이 중요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건너뛰고요. 같은 수준의 컨텐츠라고 했을 때 헤드 태그 안에 메타 태그를 얼마나 잘 작성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태그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구글에서 어떻게 SEO 관련된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설명을 잘 이해하려면 관련 용어부터 알아야겠죠. 딱 4가지만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덱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색인이라고도 하고요. 구글에서는 모든 웹페이지를 색인이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베이스에서 이런 글을 최근에 작성해서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유의 URL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 URL 자체가 색인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인덱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크롤링이에요. 크롤링. 많이 들어보셨나요? 특정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웹페이지를 찾는 과정에서 새 페이지를 찾으면 앞전에 배웠던 색인 있죠? 그 색인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크롤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렸던 크롤링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웹에서 페이지를 크롤링한 후에 색인을 생성하는 자동 소프트웨어를 크롤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글봇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봇은 앞에 배워본 크롤러 있죠? 구글에서 만든 크롤러의 이름입니다. 뒤에서 구글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볼게요. 이제 용어를 다 알아봤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 구글봇이라는 구글의 크롤러가 내 사이트에 와서 크롤링을 해서 색인에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장을 잘 해주게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구글봇이 사이트에 와서 정보를 더 잘 찾고 분류해서 저장을 하려면 HTML 태그에서 헤드 태그 영역에다가 정보를 잘 적어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메타 태그인데요. 상세하게 배우면 너무 많은 양을 배워야 되니까 우리는 필수 개념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크게 타이틀, 디스크립션, 태그 이렇게 있습니다. 타이틀 같은 경우는 실제 타이틀 태그를 써주고요. 저번에 배워본 것 같은데 이 타이틀 영역을 작성하게 되면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여기 저번에 배웠던 파비콘 있죠? 파비콘 우측에 있는 이 영역이 이제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글을 적는지가 중요한데요. 최대 40글자 내로 적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이 영역이 이런 식으로 요약된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 영역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타라는 텍스트를 쓰고요. 그 안에 네임을 디스크립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이 영역에다가 해당 페이지에 대한 설명글, 요약글을 적으면 되는데요. 길이는 영어나 기호를 기준으로 약 160자 이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한글이라면 대략 한 80에서 110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검색 엔진은 이 요약문의 메타 태그를 검색 결과 순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서는 거의 무시되기 때문에 요약문에다가 노출을 목표로 하는 검색 키워드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넣는다고 해서 순위가 올라가는 거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 페이지에 표시되는 이 요약문을 보고 조금 더 본인이 찾는 정보라고 한다면 클릭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CTR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약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메타 태그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검색 결과에서 1위에서 3위의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더라도 검색한 이용자들이 반드시 클릭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요약문이 잘 요약된 게 4위에서 10위에 랭크된 웹페이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클릭할 확률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태그 부분도 여기 네임에다가 키워드를 쓰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쓰듯이 여기다가 키워드를 이제 단어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배워봤던 구글봇이라는 크롤러가 있었잖아요. 그 크롤러가 내 사이트에 와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려면 이 태그가 필요합니다. 네임, 로봇이라고 적고요. 컨텐츠에는 인덱스와 팔로우라고 썼습니다. 로봇에 대한 설정인데요. 컨텐츠를 색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인데 만약에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no를 적어주면 됩니다. no index라고 하면 되고요. 팔로우 같은 경우는 링크를 따라서 크롤러가 이동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적는 건데요. 만약에 하고 싶지 않다면 no follow라고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인덱스와 팔로우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이
이 오픈그래프라는 개념인데요. OG라고 줄여서 작성을 하죠. 오픈그래프라는 것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에 특정 웹사이트의 게시물을 공유한 일이 굉장히 잦잖아요. 그때 우리가 OG에 지정해 놓은 이런 사이트 정보를 클롤링해서 뿌려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한다고 치면은 해당 URL 부분과 그 다음에 타이틀 영역,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영역, 그리고 이미지 영역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트위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트위터의 속성은 크게 4개가 있고요. 트위터의 카드,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미지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트위터 디벨로퍼 플랫폼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이 카드 영역에 대한 설명을 좀 보여드리자면 공유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영역을 카드라고 합니다. 카드. 카드의 타입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서머리 카드가 있고요. 서머리 카드 윈 라지 이미지가 있고요. 앱 카드가 있고 플레이어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다 있는데요. 본인의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트위터에 공유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그래프의 이미지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URL을 적으면 되는데요. 이 이미지 해상도는 1200에 630을 권장합니다. 1200에 627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630으로 작업하는 편이에요. 이것보다 작은 경우는 공유를 했을 때 1:1 비율의 작은 이미지로 올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서는 이미지 중심적인 컨텐츠일 경우에는 주목도가 아무래도 낮아지겠죠. 오픈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ogp.me라는 URL을 통해서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은 SEO에 관련된 메타 태그만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검색 엔진 최적화에 맞게 HTML을 시멘틱 구조로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H1부터 H6까지 이런 헤딩 태그의 영역이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내비게이션 역할인지, 아티클인지, 헤드 타이틀인지, 본문인지 이런 거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코드를 짜줘야 됩니다. div 태그나 테이블 태그로만 짜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헤딩스 맵이라는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다면 잘 되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네이버에 들어와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좌측에 그 사이트에 대한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어요. 1은 네이버고요. 2번이 뉴스 스탠드, 주제별 캐스트, 로그인, 타임스퀘어. 네이버도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죠. 우리가 직접 사이트를 코딩할 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구조의 하이어라키에 대한 기획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달받았을 때 그 구조를 이해하고 최적화되도록 코드를 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외에도 백링크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다양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차차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부분은 이제 SEO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걔를 웹사이트에 어떤 식으로 코드로 마크업 작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봤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희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갔다고 보고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